옛것을 익히는 온고는 곧 학습을 의미합니다. 학습의 시작은 과거로부터 혹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교과서 역시 지나간 과거의 기록입니다. 오늘을 만들어낸 어제까지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지신이라고 합니다. 1577년 가을, 황해도 해주로 내려온 율곡이 선생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경몽요결을 편찬했습니다. 경몽요결의 첫 장인 입지편에 밝힌 대로 뜻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아름답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꿔 길게 할 수 없지만 오직 마음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꿔 슬기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다면 누구든지 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온고입니다. 옛것을 익히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빛낸 찬란한 성과들은 모두 입지와 온고의 과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율곡이 선생의 지적처럼 모든 일에는 올바른 목적과 명확한 목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0세가 넘어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 이어가든 혹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든 가장 먼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목적이 올바르다면 목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4시간이 목표든 6시간이 목표든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의지를 다지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의지 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불 없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인, 맹자, 성선, 요순과 같은 용어들이 요즘에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지만 500년 전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최고를 이룬 사람이나 본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성격과 역량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여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간다면 도달할 수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라 하여 어찌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는 맹자의 말을 오늘날에 비유하면 사람은 누구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충분히 키우며 자신의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굳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서 성취의 간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며 미래를 기약하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움에 대한 진정한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뜻을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옛 습관을 답습하며 세월만 보낸다면 주어진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미 그러한 전략과 전술들이 존재했습니다. 50대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더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50대를 살아온 수많은 옛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도전했던 결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책으로, 사진으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오롯이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을 온고할 것인가 뿐입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학습할 것인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방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목표를 정하고 뜻을 굳건히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50세가 되어서도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고 이후에는 반드시 지신이 찾아옵니다. 온고지신이 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리더를 넘어 타인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의 이름은 자로입니다. 공자와 같은 노나라 출신으로 공자보다 9살이 어렸습니다. 성격은 다소 거칠고 출신은 미천했지만 용맹하고 심지가 곧았습니다. 공자가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 같은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면서도 체면이나 허세 때문에 아는 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거짓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50세가 되어도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수십 년을 살아왔기에 어쩔 수 없겠지만 때로는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일에 열중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했어도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의견이 엇갈릴 때는 서운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껏 믿어온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부관계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자식과의 소통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한 아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잘 따르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며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입과 방문을 함께 닫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부모가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곧 제일 모르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해결책을 동원해도 잘 풀리지 않는 아이가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점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돌덩이는 언젠가 바람을 막아주고 큰 바위로 변해 부모를 지켜줄 테니까요. 아이 문제로 답답한 50대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나 부모나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인 것을요. 천자문에 잠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는 잠긴다는 뜻으로 잠재력이나 잠수함과 같은 단어에 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30대에게는 30대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50대에게는 50대가 최적의 시기이며, 70대에게는 70대가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는 어렵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온 일 이상으로 지금부터 20여 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완전히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한겨울 얼음을 깨고 물에 뛰어드는 배우를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놀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사업과 퇴직 후에 실제로 시작하려는 사업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30%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90% 이상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30%의 실력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나머지 70%는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인의 로망인 멋진 사업 경영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3년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창의력도 실행력도 빛을 발합니다.
끈기와 의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자기관리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넘어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여정을 면밀히 살펴야 앞으로의 여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만 그 이후의 20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덕을 충분히 닦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덕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두 글자로 표현하면 신과 인으로 거짓이 없고 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글자로 표현하면 지, 인, 그리고 용으로 지혜와 사랑과 용기가 바로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심은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좋은 방법으로 궁리하거나 연구해보지 못한 것을 그는 근심했습니다. 세 번째 근심은 의를 듣고 배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선하지 못한 점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50세에 이르러 그동안 얼마나 교양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망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백혈병으로 사투를 벌이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권력자는 사소한 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온종일 뛰어다니는 힘없는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은 어질지 못하면서 타인은 당연히 어지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의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늘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리더들도 1년이 지나도록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도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이는 10년 만에 전문가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존의 지식에 실무 경험을 더하여 새로운 사례를 만들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전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습이란 학교나 책상에 앉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터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좋은 방법으로 깊이 궁리하고 연구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통찰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학습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50세가 지나도 또 다른 멋진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선하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은 앞섰지만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에도 그랬고 40에도 그랬습니다. 5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공자조차도 의를 듣고 배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근심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불선을 고치지 못했다고 근심했습니다.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50세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근심 걱정은 아무래도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물러나기에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현직에서 물러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걱정이 커집니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경우보다 원치 않아도 밀려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래서 밀려나면 그동안 별 문제 아니었던 권력과 권위, 경제와 돈,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뒤따라옵니다. 50세의 조직이나 사회에서 직면하는 걱정거리는 공자께서 지적했듯이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학습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들어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사람, 좋지 못한 행동을 분명히 알면서도 온갖 구실을 붙여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의 위치에 들어섭니다. 지천명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내가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긍정적인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나간다면 삶의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방어리는 이익에 의거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익에 의거하거나 이득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원망이나 원한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맹자보다 180여 년 전에 살았던 공자는 이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맹자는 의리는 사라지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통해 패권국이 되겠다는 명리만을 추구했던 전국시대를 살았습니다. 명리를 앞세우는 양해왕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맹자는 이가 아니라 인이가 먼저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제 50세에 이르러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즐거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며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욱하는 성격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을 야박하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보면 쉽게 분노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 실수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사랑 감정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사랑 감정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 역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후배 양성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성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실적과 성과만을 위함입니다. 끼어들기, 새치기 운전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급할 때가 있기 마련이지만 습관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를 볼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은 인생도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만 급하고 자기만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존경까지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가난하게 살면서 비난과 욕까지 들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귀빈천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될 수도 있고 천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력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질투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옳고 그름의 의를 따를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0.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